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오후장 핵심 투자 전략 이상로의 텐텐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거운 상황들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SK하이닉스나 또는 삼성전자가 강하게 반등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한 번 더 4,000포인트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주인공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최근 개인 투자분들이 이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도가 뜨거우신데,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HBM 관련된 이슈도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다만 이제 우리는 또 미리 시장에 대한 부분을 또 선점을 하는 그런 트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 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HBF에 대한 부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HBM이라는 것은 이제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죠. 그런데 이 밑에 나오는 이제 HBF라는 것은 하이 밴드위드 플래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메모리와 그리고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공정 자체가 다릅니다. 제가 다음 그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흔히 반도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연산하는 반도체, 그리고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는 기억하는 반도체, 이렇게 먼저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부분으로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면 GPU, TPU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램이 있고 낸드가 있죠. 근데 램이라는 것의 밑에 단에 HBM과 DDR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HBM을 만드는 공정은 이 DDR을 만드는 공정과 동일합니다. 다만 조금 더 미세화가 되고 좀 더 적층이 들어가고 좀 더 TSV 특별한 공정들이 들어가면서 HBM이 생산이 되게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 HBF라고 하는 것은 이 낸드에서 파생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메모리, 일반적인 저장 장치를 우리가 낸드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HBF는 적층시켜서 만드는 저장 장치를 이제 HBF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HBF라는 것을 어떤 개념으로 좀 봐야 되냐면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원래 이제 낸드라는 것은 이제 3D로 적층시켜서 만드는 것을 낸드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좀 더 입체적으로 적층시켜내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HBF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이 HBM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실리콘 전극 공정이라고 해서 구멍을 뚫는 이런 비하홀을 만들어서 거기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공정이거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런 HBF로 들어가게 되면 중요한 공정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적층시킨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낸드는 3D 공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적층을 시켜야 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뿐더러 그런 공정의 적층 이후로 연결을 해내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공정입니다. 근데 그것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가 세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SK하이닉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삼성전자, 그리고 나머지 한 군데가 샌디스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군데가 전 세계에서도 이런 플래시, 바로 이 낸드 플래시에서도 상당히 대표적인 기업이고, 이 낸드 플래시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바로 이 HBF에서도 앞서 나가는 공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HBF를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연관되는 단어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CXL에 대한 부분,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는 단어를 많이들 접하시게 되는데, 이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HBM과 HBF 그리고 이제 CXL,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여기에 연관된 단어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AI 기술에 대한 부분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쉽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여기에 이제 뇌 모양으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제 두뇌에 대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TPU나 또는 이제 GPU가 바로 이 두뇌에 대한 연산만을 하는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위에 있는 이 책상 위에서 나오는 책을 보고 엄청 빠르게 연산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면 이 책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 책상 위에 있는 책들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HBM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책상 위에 있는 책만을 읽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식이 높게 형성될 수가 없겠죠. 요 안에 책상 안에만 있는 책들만 읽게 되니까 여기 책상 안에 있는 답을 안에서 최적에 대한 답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AI가 고성능화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이런 책상에 대한 크기가 커지거나 또는 책을 볼 수 있는 도서관에 대한 크기가 커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HBM 같은 경우에는 태생 자체가 DDR, 램에서 출발한 태생이기 때문에 16기가, 뭐 8기가, 32기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논다는 거죠. 근데 이제 HBM을 계속적으로 많이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변형시켜서 낸드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우리가 HBM처럼 쓰자. 그래서 나온 개념이 HBF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뒤에 책장 자체를 엄청나게 크게 만드는 겁니다. 이 책장이 이제 낸드로도 부족하니까 HBF라는 단위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낸드가 보면 1테라, 뭐 2테라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런 우리가 이제 HBM에 나오는 기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책장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책장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문제는 우리가 앉아서 공부하다가 책장까지 갔다가 다시 한 번 더 앉으면 시간적인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체가 되면서 응답 속도가 느리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두뇌에 대한 연산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빠르게 연결시켜주는, 그러니까 HBF를 HBM처럼 연결시켜주는 빠르게 컴퓨터가 착각하게 만들게끔 하는 것을 우리가 CXL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가 있어줘야지만 이 HBF가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과정들 안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 HBM이라는 것이 이미 고도화되어 있는 기술이지만 앞으로 AI가 더욱더 고도화가 되게 된다면 여기 뒤에 나오는 HBF라든지 HBF와 더불어서 CXL에 대한 개념이 앞으로는 상당 부분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HBF라든지 또는 이런 CXL에 대한 부분을 미리 공부를 해놓을 필요가 있고 우리가 HBF가 중요하냐, CXL이 중요하냐 이 둘 다 중요합니다. 이 HBF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CXL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념을 오늘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관계도 안에서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이제 HBM으로는 용량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현재 이런 HBF에 대한 기술적인 표준을 나타내는 기업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샌디스크 이렇게 세 군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제 이제 그 삼성전자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SK하이닉스가 이 HBF 관련주로 제가 꼽아봤고요. 그래서 HBF 기술을 현재 선도하고 있고 CXL에 대한 연구 개발도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SK하이닉스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코리아 서킷인데 우리가 이런 CXL을 쓸 수 있는 모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 그 기판을 또 전용으로 만드는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업체가 보면 코리아 서킷이나 심텍 같은 기업이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코리아 서킷가 상대적으로 조금 주가가 덜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자리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이 네오셈이라는 기업은 이 CXL 기반에 대한 검사 장비를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바로 이 네오셈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CXL 관련된 검사 장비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이 이 네오셈이라는 기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검사 장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파도라는 기업은 고성능 SSD,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낸드의 일반적인 낸드에 대한 컨트롤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이 CXL에서 빠르게 넘어오느냐 데이터가 아니면 천천히 넘어오느냐를 체크도 할 수 있고 빠르게 자료를 전달하는 역할도 해주는 것을 우리가 컨트롤러고 하는데 그 컨트롤러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바로 이 파두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실적적인 부분도 긍정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앞으로도 이런 HBF 시장이 커지면 이 파두도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TCK라는 기업은 낸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적층시킬 때, 실리콘 카바이드링을 소모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TCK입니다. 뭐 관련된 기업으로 또 우리가 KNJ 같은 기업들도 똑같은 소모품을 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TCK가 아직 덜 올랐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했던 기업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추천주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10월 23일 날 FNS테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FNS테크가 삼성전자와 더불어 하이브리드 본딩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오늘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신고가에 좀 접어드는 모습들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HBM 공정이 상당 부분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FNS테크에 대한 상승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11월 3일 날 저희가 이제 스맥을 말씀드렸습니다. 스맥이 오늘까지 또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쓰는 모습들이고요. 과거 삼성중공업에서 분사를 한 기업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상승은 좀 더 특별한 상승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HBF 관련주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수 있는 종목, 자, 저는 이 파두라는 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고성능 SSD에 대한 컨트롤러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이 파두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29,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4,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좀 더 쉽게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VOD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원리 교육 VOD고요. 아래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링크가 나가실 거고 그 링크를 통해서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싶으실 때 보시면서 좀 더 현명한 주식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